그동안 소극적으로 있었던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건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We went into the shelter in between the air raid sirens. We've come out again because this is the second round of air raid sirens we've seen. And if you look over here in the distance, you're seeing where the intercepts are going up into the sky. 자, 강경 대응 대신에 소극적으로 나섰던 이란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 시아파의 맏형이 가만히 있을까? 이스라엘 공습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행동에 옮겼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이유를 배경을 뭘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란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 헤즈볼라 측이나 그 수장들이 최근에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헤즈볼라 그 대원들에 대한 그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를 활용한 테러 공격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사실 이런 그 저항의 축을 좀 이끌고 있는 수장 국가로서 이런 테러 본인들의 그 진영이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전까지는 좀 자제했던 이유는 이렇게 본인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서방 국가들의 이 경제적 제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들이 이렇게 전면전에 나섰을 경우에는 그런 제재가 악화되고 경제는 악화되기 때문에 자제해왔던 것인데, 아무래도 내부의 강경파들이 네. 우리가 지금 헤즈볼라 수장도 암살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타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또 직후에 바로 이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재보복이 없을 경우 우리는 멈추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이것 자체가 좀 소극적 대응으로 볼 수는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최소한의 이런 확전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복 안 하면은 이란이 더 이상 공격 안 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또 재보복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전이 지금 최고조로 위기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살짝 소극적으로. 대규모 공습에 앞서서 아랍 국가들한테 공격 계획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란의 기습적인 공격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보복을 도발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럽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또 이란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매우 권위주의적인 그런 통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러한 민심도 강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 헤즈볼라의 가장 강력한 배후가 바로 이란입니다. 네. 친이란계 레바논 내부의 무장단체이자 정당이죠. 이 헤즈볼라의 수장까지 이렇게 암살당한 상황에서 이란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음껏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공격해도 된다라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네. 최소한의 공격을 강행했고 네. 또 마침 이란의 이러한 공격은 사실은 무력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네. 그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공격이었다. 다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은 매우 강경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공격은 약간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도 약간 톤다운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격 직후에 확전은 원치 않는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생각은 다릅니다. הערב איראן שוב תקפה את ישראל במאות טילים. המתקפה הזאת נכשלה. היא סוכלה בזכות מערך ההגנה האווירי של ישראל, שהוא המתקדם ביותר בעולם.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והיא תשלם על כך. מי שתוקף אותנו, אנחנו תוקפים אותו. אנחנו נלחמים בציר הרשע בכל מקום. The majority of the incoming missiles were intercepted by Israel and the defensive coalition led by the United States. We will respond wherever, whenever, and however we choose. 이스라엘은 완강합니다. 지금 지상전으로 갈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지상전으로 갈 가능성, 대규모 확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그 배후에는 이란과 미국 이런 대리전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쟁 역사를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6.25 전쟁에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엔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의 지원을 얻은 북한과 자유주의 진영의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을 전쟁까지 치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양상인데
그 해당 지도자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북침 통일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나 이 엄연한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설득 작업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당장 11월 5일로 미국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바이든 정권이 아마 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류할 겁니다. 네. 바이든이 과연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강경한 입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완강합니다. 1,800km 떨어진 곳에도 공격을 감행하면서 곳곳에 지금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의 생각 들어보시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던 것인데 이란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찌 말하면 싸움을 이란이 먼저 건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란 영토나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겁니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을 할 빌미, 명분을 충분히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이겠죠. 자, 일단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저지에 동참한 미국, 글쎄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The attack appears to have been defeated and ineffective. And this is testament to Israeli military capability and the U.S. military. Make no mistake, the United States is fully supportive of Israel. 아까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막을 거다, 전면전은 막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때 미국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제 보도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일단 대선 치르기도 바쁜 미국, 이게 설득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미국의 설득 논리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으로 사실상 거의 99%를 요격했기 때문에 공격받지 않은 것 아니냐. 너네가 승리한 거다. 너네가 공격하더라도 이란은 그 정도의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바이든의 이제 연임이 실패가 됐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정부가 뭐 이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외교적 무대에서 좀 활약을 했던 바이든의 입김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가의 우리 말씀도 우리가 들어봤지만 이스라엘은 아마 보복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보복 공격을 할 때 과연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과연 이란이 갖고 있는 핵무기 관련된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아마도 또 이란이 재보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타격하는 지점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는 곳을 공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관점이지 공격을 하냐 안 하냐는 대부분의 관점들은 미국의 압력에 압박에 의해서도 이란이 결국 공격을 할 것이라는 그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미국.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들은요, 일제히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They're even running it. Are leading us to the brink of World War III. If I win, we will have peace in the world again. I guarantee we will have peace in the world again. And if Kamala gets 4 more, unthinkable, right? If she gets 4 more years, the world goes up in smoke. I'm clear-eyed. Iran is a destabilizing, dangerous force in the Middle East. We are still assessing the impact, but initial indications are that Israel, with our assistance, was able to defeat this attack. Our joint defenses have been effective, and this operation and successful cooperation saved many innocent lives. My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Israel is unwavering. 미국 대선을 5주 정도 앞둔 아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진 이 공격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미국의 역할이 이제 영향력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기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에서 이 중동 문제와 이슈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목소리를 내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인데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이스라엘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AIPAC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로비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든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반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금기시된 그런 문화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봤을 때 관건이 될 것은 바로 대선 전에 의미 있는 이란이라든지 헤즈볼라나 레바논에 약속을 받아내서 네. 그럼으로써 이 확전을 막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느냐, 바이든 정부가요. 만약에 그것을 거둔다면 바이든 대통령을 계승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강화될 것입니다. 네. 반면 이란과 헤즈볼라의 더 강경한 보복으로 인해서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더욱더 강경한 보복으로 나서게 돼서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문제 삼고 있는 트럼프 후보에게 네. 핑계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현산 변호사님은 남고요. 세 분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